방금 화면에서 보신 대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와 또 여성단체 소장 등등이 참석해 여러 사실을 밝혔는데요. 피해자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 방조 의혹과 관련된 추가 정황을 공개했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사실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오늘 2차 기자회견, 그러면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밝히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제대로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리고 이걸 묵인하고 방조하고 이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도 지금 다, 물론 지금은 정무직들은 다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네.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이분들이 서울시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지금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나온 내용만 보면 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라고 그러고 뭐 시장님이 예뻐서 그랬을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담당자에게도 인사이동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직접 허락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담당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이나 아니면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오늘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계속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 성추행 혐의 관련된 부분을,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좀 더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측의 묵인, 방조 의혹, 그리고 고소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누설 과정, 아울러 2차 가해 등등에 대해서 여성단체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 또한 강조하기도 했는데, 장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당초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전망을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물어볼 때 성추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많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오늘 기자회견의 초점은 서울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피해자 변호인이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추행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서울시에 적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서울시로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혹여 다른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 국민에게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는,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까지 알린다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 계속 꼬리표가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를 국민들 앞에 밝히라는 요구 자체가 사실 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를 계속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는 다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제3의 국가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 경우에는 그곳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성추행과 관련된 자극적일 수 있는 증거 하나 더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그토록 수많은 공무원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4년간 20명 넘는 공무원들에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서울시장의 제왕적 권력과
이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이런 공무원 사회의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뭐 사진 한 장이 더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좀 본질을 잊어버린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측에서 이제 인권위의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강도 높은 수사와 진상규명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인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피해자에게 증거 자료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증거를 내놓으면 내놨다고 비난을 하게 되고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가 쏠리게 될 사안인데, 이 부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 조사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또한 이 조사를 받아야 할 주체이고 성추행을 묵인 방조한 측인데, 여기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벌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합류해달라 이같이 제안한 것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위,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조만간 진정을 이제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인권위가 나서는 게 타당한 건가요? 네, 당연히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되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인권위도 비판받을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향한 무분별한 2차 가해나 음해가 횡행할 때 인권위가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인권위의 입장 발표도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네. 국가인권위 차원에서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비록 조사단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이러한 조사단 구성 과정 자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누굽니까? 서정엽 부시장인데, 서정엽 부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그 기간에 사실상 이분이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피해자를 이 비서실로 추천해서 면접을 보게 한 당사자가 바로 이 서정엽 직무대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서실장 시절에.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핵심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서정엽 시장 대행이 지금 서울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민간조사단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당연히 서울시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네. 사실 오늘 밤이라도 TF 구성하면 내일 당장 조사단 발족 관련해서 일을 진행 못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심 사안인 만큼 가능한 빨리 인권위 주도의 여성들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발족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사안,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수집한 이 성추행의 의혹 증거들이 아마 인권위 조사단에는 제출이 될 겁니다. 그 증거가 혹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인권위 차원에서 매우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증거를 인권위 조사단이 봤다면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성추행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뭐 큰 잘못 안 했을 것이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에 관련해서도 인권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한번 선을 그어주고 어느 수준의 성추행이 이루어졌는지, 네. 이게 부인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 기관이라면서 이곳에서 긴급 조치,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에는 당연히 서울시 전현직 관리자가 포함이 돼야 되고, 이후에 이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 조치를 취하고 여성가족부도 사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 지난 15일에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사안과 관련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렇다면 조사 서울시가 나서긴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동조사단은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네. 서울시도 그렇게 오늘 이 그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다음에 발표문을 냈는데 발표문 내용을 보면 네.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돕고 있는 측에서 전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신뢰를 못하고 있고 여기에 함께 활동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합동조사단이 꾸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합동조사단 꾸미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방조, 묵인, 피소 사실 등을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주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네. 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나 수사 모든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는 여기 이제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정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한 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저는 국가인권위가 만약에 이제 피해자 측과 함께 조사를 이어갈 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석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 본인들이 본 거, 경험한 거, 또 했던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본인들은 억울하다면 억울함도 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의혹만 더 부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비록 서울시를 떠났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 사안과 연관돼 서울시 근무했거나 박 전 시장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모두 다 가서 조사받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다 얘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이 뭔지를 밝혀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를 그만둔 정무직 직원들,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들 이분들 모두 다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입니다. 당연히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다면 여기에 당연히 참석해서 진실과 사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궁금해하실 겁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왜 이 부분 수사를 못하지?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얼마 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도 이 부분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도 그래서 이 성추행 의혹 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조금 기류가 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추행 묵인 방조 의혹 등등을 통해서 사실 성추행 사실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소장 형태의 문건이 유통된 경위,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데 이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서울시청 등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법원이 기각한 부분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각 사유를 제가 받았는데 그 사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수수색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는 아마 압수수색해야 되는 그 장소와 사건과의 연관성이 아직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증거를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법원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게 밀행성이란 말은 이게 비밀 보장 때문에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거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겠다고 제출하면서 요청하면서 썼던 증거들이 뭔지는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단에 대해서는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수사는 네.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직접적으로 그 고소인이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공소권 없으면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으니까 공소권 없으면 되겠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실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으며 네. 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묵인 방조한 혐의는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이걸 조사하다 보면 또 2차 가해를 했다고 지금 고소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2차 가해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또 명예훼손으로 만약 고발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당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거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 입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보강 자료가 있다고 하면,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진실 소명, 그러니까 소명의 어떤 범죄 소명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다른 증거들 좀 보강을 해서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해서라도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할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조사 가능하니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법원의 기각 사유를 통해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실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 측에 유출이 된 부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 바로 성추행 혐의 등등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규명할 수밖에 없고요. 아울러 또한 서울시가 성추행 묵인 방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 성추행 사실이 무엇인지가 특정이 돼야만 합니다. 결국 실체적인 진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수색영장이 기각이 됐고 제동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론가님, 경찰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될까요? 사실 경찰도 수사 유출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는데, 수사 대상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으니 네. 이게 진정성 있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검찰 단계로 이 수사가 넘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모든 현안에 참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셔서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면 이거 중앙지검이든 어디서든 넘겨받아서 수사하면 속도가 훨씬 날 텐데, 이걸 어떻게 경찰에게 맡겨둡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경찰에서 수사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경찰 스스로 경찰을 고발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과연 일어나긴 할까요? 그리고 저는 윗선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네.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야만 나머지 피소사실 유출이나 뭐 은폐 문제에 대해서도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라는 본류는 지금 현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는데, 이걸 매듭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진상규명하라 직접 지시해서 검경이 나서서 다시 한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발족하고 수사를 한 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공소권과 무감하게 진상규명하라, 대통령 한 말씀만 있으면 검찰과 경찰이 달려들고 법원에서도 영장 기각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 방구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계시고, 추미애 장관도 좋아하시는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고 계시니 경찰이 자기들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하고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 눈으로 보기에 참 민망하기만 합니다. 경찰도 결국은 수사를 받아야 돼요. 특히나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의 정보과 같은 경우는 국정상황실로 이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나 최초로 전화 신고받은 이 서울경찰청의 여성 청소년과 팀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누구와 대화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저는 포렌식으로 전화 내용 다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하고, 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윗선이다. 애꿎은 경찰 지금 뭐 수사 잘한다 못한다 들보 끌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침묵이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낙연 의원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사안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가는지 뉴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